안녕하세요. 역사 공부하는 이덕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안의 식민사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독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독도와 이 역사학자들이 생각하는 독도는 아주 다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 안의 식민사관이라는 책에 대략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대한민국 국고 47억 원을 가지고 만든 책이 동북아 역사 지도라 그랬죠. 그래서 동북아 역사 지도 사업에서 그 여러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 동북아 역사 지도 사업만 가지고도 한 이 강의를 한 10대 번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고조선 축소한 문제, 그 다음에 고구려 강역을 대폭 축소해가지고 고구려 강역이 4세기 때까지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까지는 다 중국 땅이고, 그 다음에 고구려는 요만한 땅인데요. 지금 국사교과서에도 고구려를 그렇게 그려놨죠. 아주 요 일대에 있는 조그만 나라를 그려놨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전부 다 중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게 대한민국 대학 사학과를 100% 장악하고 있는 강단사학의 주장인 거죠. 지금 우리나라 역사학계를 말하면은 두 가지 사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총독부 식민사관이고 또 하나는 조선 후기 노론사관입니다. 노론사관이 뭡니까? 망한 명나라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관이죠. 지금 일맥상통한 거죠. 이미 일본이 쫓겨간 지 언제인데 그 일본을 아직까지도 조국처럼 신봉하는 역사학을 남한의 거의 모든 역사학자들이 하고 있다는 게 놀라운 사실이죠. 물론 겉으로는 아닌 척 하죠. 총론에서는 항상 식민사학 극복했다 그러고 임나일본부설 극복했다 그러고 하는데 막상 본론에 들어가면 다 식민사학 일색이고 임나일본부설 일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독도를 보면은요, 여기 지도에서 6세기 신라의 팽창 해가지고 551년에서 600년까지 그려놨는데 이 우상국만 그려놨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그러니까 6세기 신라의 팽창에 독도는 없습니다. 독도는 신라 영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 사람 여기 독도는 이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지면상 안 그린 걸 갖다가 저렇게 과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실제 그런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국사기 신라본기 지중왕 13년쯤에 보면요, 512년인데요. 여름 6월에 우산국이 신라에 귀순 복종했다라고 사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독도를 일본 거라고 주장하는 일본인 식민사학자들, 황국사관 논자들하고 그들을 추종하는 한국인 학자들의 논리는 뭐냐면 요 기사를 가지고 우산국만 나와 있지 않냐. 우산국이 바로 울릉도다. 그래서 여기에 울릉도만 차지했다라고 돼 있지 독도가 빠져 있다. 매번 이 논리예요. 이 지면이 부족해서 독도가 이만큼 와 있어야 되니까 안 그렸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고려시대 지도를 한번 보자. 동북아 역사지도에 고려 춘주도라고 해가지고 이 고려 중기 행정구역 춘주도, 교주도와 동계 남부 1123년에서 1169년까지인데요. 여기에 독도가 있어야 되죠? 안 보이죠?
조선의 행정구역 강원도 1455년에서 1598년 마찬가지로 울릉도만 안 보이고 독도 안 보이죠? 그 다음에 대한제국 강역, 대한제국 말기의 행정구역 경상도 1907년에서 1913년 여기도 마찬가지로 울릉도만 보이고 독도는 안 보이죠? 그런데 이 지도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지리학자가 분석을 한 건데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그 조선의 행정구역에 박씨 처리하고 울릉도만 그리고 독도 안 그려놨죠. 그런데 이 같은 시기에 여기에 일본과 영유권 분쟁이 없는 이 섬들에는 다 이렇게 테두리를 그려놓고 섬 이름을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섬들은 안 써놔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섬들은 물론 뭐 이만큼 크게 그렸으니까 뭐 쓰면 나쁠 건 없는데 저 섬들은 안 써놔도 국민들이 당연히 우리 거라고 생각하고 일본에서도 자기네 거라고 주장 안 하는 섬들이죠. 거기에는 다 테두리 그려놓고 이렇게 써놓고 정작 일본이 자기네 거라고 주장하는 독도는 안 그려놨어요. 정상적인 지도라고 보기 힘들죠. 이 지도는 동북아 역사 지도의 식민지시기 조선의 행정구역 지도입니다. 그러면 제목 자체가 동북아 역사 지도예요. 동북아 역사 지도의 한국편이죠. 그러면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독립운동사 지도가 들어가야 되죠. 독립운동사 지도는 뭡니까? 일본이 점령하려고 하니까 의병이 어떻게 일어났다. 동학농민혁명이 어떻게 일어났다. 우금치는 어디다. 그 다음에 내지는 3.1 혁명, 3.1운동 때 만세시 장소는 어디다. 그러니까 무장항쟁이 일어난 곳은 어디다. 이런 걸 그려야 되는데 그런 지도는 한 장도 없습니다. 없고 전부 다 조선의 행정구역. 이것만 13장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 만든 사람들, 대한민국 국고 47억 가지고 만든 사람들의 역사관이 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동북아 역사 지도를 그 동북아 역사 재단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동북아 역사 재단에서 이 지도의 실무 책임자를 맡은 사람이 배성준 박사라는 사람인데요. 이 배성준 박사가 동북아 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도 역임했죠. 그런데 이 배성준이 독도 문제를 보는 비판적 시각을 위하여란 글을 씁니다. 논문도 많이 썼어요. 이 계통에서. 이 논문에서 말하는 핵심 내용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어요. 뭐라고 썼냐면 삼국사기의 우산국 기사를 읽어보면 곧 신라의 우산국 정벌로 독도가 우리 영토로 편입되었다는 출발점이 그리 명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에 우리가 조금 아까 살펴본 지중왕 13년 쪽 기사에 보면은 우산국 정벌했다고 나와 있지 거기에 독도란 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출발점이 독도가 우리 영토로 편입되었다는 출발점이 그리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삼국사기에는 우산국은 명주, 지금의 강릉의 정동쪽 바다에 있는 섬으로 혹은 울릉도라고도 한다. 땅이 사방 백리인데 지세가 험한 것을 믿고 항복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우산국은 울릉도일 뿐 어디에도 우산국이 울릉도와 독도를 포괄했다는 이야기는 없다. 이렇게 썼어요. 이야기가 뭐냐면 울릉도와 독도를 분리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도 일본 구구파들이 독도를 자국령이라고 주장할 때 쓰는 가장 기본 논리예요. 그런데 이 논리가 어디에서부터 이제 비롯되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라는 게 맺어지죠. 그 강화조약에 1951년에 맺어지는데요. 이 강화조약에 영토조항이 있어요. 그 영토조항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에 대한 모든 권리, 자격, 영유권을 포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가지고 일본 구구파들, 아직 이제 한국을 다시 점령할 수 있다, 점령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일본 구구파들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세 개 섬만 지금 나와 있지 않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럼 우리 그 부속도서가 몇 개입니까? 뭐 3,300개라 그러죠? 그러니까 3,300개를 다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내용을 뭐 알 수가 없죠. 이건 공부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제시해 줘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불행은 바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일본 구구파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아, 여기에 울릉도만 나와 있지 독도는 나와 있지 않다, 이런 논리 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한다는 거죠. 배성준 박사의 독도 문제를 보는 비판적 시각을 위하여, 이렇게 보면 마치 사람들 항상 비판적이라고 집어넣을 때 누굴 비판하냐면 일본 998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비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죠. 독도 문제에 관한 글을 읽다 보면 모든 문제는 독도는 우리 땅, 노래가사같이 일목요연하고 간단명료해 보인다. 마치 신라의 우산국 정벌 이래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말은 주장이 아니라 진실인 것처럼 보인다. 독도가 우리 것일까? 독도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은 명백한 진실을 왜곡하고 독도로 빼앗으려는 일본의 음흉한 음모일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선입관을 버리고 찬찬히 독도 자료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곧 독도에 관한 진실이 그렇게 명명백백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동시에 독도에 대한 진실이 얼마나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선입관에 결박되어 있는지 실감하게 된다. 여기가 뭡니까? 이 한국에서 한국인들 대상으로 쓴 글이에요. 여기에서 독도를 빼앗으려는 일본의 음흉한 음모일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우리가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거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선입관에 결박되어 있다. 그래서 이 배성준 박사가 이 동북아 역사 지도의 실무 책임자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본에서 계속 독도 도발하죠. 독도 도발 왜 할까? 다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독도 문제에 대해서 언론도 한번 살펴보죠. 경향신문의 이대근 국제부장이라는 사람이 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죠. 노 대통령에게 권하는 동화, 이런 글을 썼는데요.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거라고 주장하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량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청량하겠다는 건 뭡니까? 자기네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일 강경 노선으로 전환을 했죠. 그런데 항상 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항상 피해자를 비판해요. 지금 한국 사회의 큰 문제점의 하나가 항상 가해자의 편을 들어서 피해자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게 거의 일상화되어 있죠. 또 한번 읽어보죠. 노무현 대통령은 이 국적 변화, 대일 강경 노선을 뜻하는 겁니다. 이 국적 변화를 일본의 제2 침략 행위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독도 병탄 100년이 지난 지금도 자기네 땅이라고 하니 제2의 침략 행위 아닌가라는 것이다. 정말 한국 땅이었던 독도를 일제가 100년 전 침탈한 것이 역사적 사실일까? 고구려 연구재단, 이게 바로 이제 동북아 역사 재단의 전신인데요. 그 인원이 그대로 동북아 역사재단으로 승격을 했죠. 고구려 연구재단 배성준 박사의 견해는 다르다. 바로 조금 아까 독도는 일본 거라고 노골적으로 쓴 배성준 끌어들이죠. 독도는 한국인의 인식과 관심 너머에 존재했고 19세기 말 근대 민족국가 형성기에야 발견됐다는 낯선 진실을 그는 말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노 대통령의 주장은 과장이다. 아니, 노 대통령의 말이 다 옳다고 해도 상관없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망언이 잦아졌다고 해서 그것이 동북아 평화구상 실현 노력을
포기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이게 지식인이라는 사람이, 경향신문 논설위원이라는 사람이 버젓이 쓸 수 있는 논리예요? 노 대통령 말이 다 옳다고 해도 상관없다. 노 대통령 말이 옳으면 지지를 해야죠. 옳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당시에 제가 나중에 당시 이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청와대 정책실장 하던 이제 김병진 교수를 만난 적이 있는데, 만나서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때 청와대에 3명의 팀이 있었는데, 한 명은 그 노무현 대통령이고, 한 명은 이 김병진 실장이고, 또 한 명은 외교부에서 파견된 관료라는 건데요. 이 외교부에서 파견된 관료는 무조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 일본이 측량하겠다고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이 측량하겠다고 하면은 격침시켜도 좋다라 그랬어요. 측량하는 거는 우리 땅,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무조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 측량까지 하는데 어떻게 평화적으로 해결하냐 하니까 그래도 무조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외교부 당국자 말인데요. 이 외교부 당국자가 누군지는 이름되면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람인데요. 이건 제가 김병진 실장에게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 이야기, 실명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가 일본이 독도 자기네 거라고 하고 측량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당연히 강력하게 대응해야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논리가, 반대하는 논리가 독도는 일본 거라고 하는 배성준이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노 대통령 말이 다 옳다고 해도 상관없다. 그럼 뭐예요, 그럼? 이 문제로 동북아 평화구상, 이 사람들이 동북아 평화 이야기할 때는 우리 거 다 내주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독도 일본 거 가져가면 동북아 평화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런 논리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 강의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나라 역사학자들, 언론인들 하는 이야기 맞는 것도 있겠죠. 봐가지고 맞으면은 저건 맞네 하면 되는데, 이거 읽어보면 뭔가 말이 안 된다는 거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독도가 일본 거라고 하는 이런 글이 버젓이 실린다는 이유는 뭡니까? 그 카르텔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 구구파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큰 적은 어디 있냐면 바로 일본 내부에 있어요. 일본 내부에 뭐가 있냐면 태정관 지령이라는 게 있는데요. 태정관이란 것이 뭐냐면 지금의 총리실입니다. 187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의 세칭이 이제 메이지 유시인이란 걸 하죠. 그런데 일본은 원래 전국에 통용되는 그런 행정지도가 없던 나라예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나라 국자, 쿠니라고 쓰면은 일본국 전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영주가 다스리는 그 해당 영지를 가리키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고려 때부터 조선 때 이르기까지 예를 들어서 함경도에서 어떤 죄를 지거나 그 다음에 전라도 경상도에서 어떤 죄를 저지르거나 제주도에서 죄를 저지르면 같은 형벌을 받아요. 그런데 일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각 영지마다 벌이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전국 각지를 관장하는 그런 행정지도도 없었어요. 그래서 메이지 정부에서 전국 각지에 통용되는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각 이제 내무성 관료들을 갖다가 각 지방에 보냈습니다. 내무성 관료가 각 지역에 다니게 되죠. 다녔는데 가보니까 독도가 어느 나라 거냐, 이 울릉도와 독도가
어느 나라 거냐, 일본 거냐, 조선 거냐, 이게 이제 불분명해지죠. 그러니까 이 내무성 관료들이, 내무성의 지적과 관료들이 먼저 내무성에 질의를 합니다. 이 울릉도와 독도가 어느 나라 겁니까? 태정관에서 이 문제는 중요하니까 사료를 갖춰가지고 보고해라. 자세하게 보고해라. 라고 해가지고 내무성에서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자세한 사료를 갖춰가지고 태정관에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태정관 총리실에서 전문 담당자가 다 살펴보고 나서 지령안 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울릉도와 독도권은 본방, 일본과 관계없다는 뜻을 명심할 것. 이렇게 말했어요. 이 당시 1876년에 조선에서는 일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자체를 몰랐어요. 일본 자기네들끼리 왔다 갔다 한 겁니다. 내무성과 태정관 사이에서. 자기네가 이 시마네현에 파견된 관료들이, 내무성 관료들이 웬만하면 자기네 유리하게 했겠죠. 그때 이미 정안론이 나오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런데 암만 유리하게 자료조사해도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거라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태정관 지령으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 이건 조선 거다라고 한 게 태정관 지령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철저하게 비밀로 감췄죠. 그런데 교토대 교수인 호리 가주오가 1987년에 논문에서 태정관 지령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밝혔어요. 그랬더니 김학준 교수가 독도 연구라는 책에서 그 동북아 역사 재단에서 냈죠. 나중에 이 김학준 씨가 동북아 역사 재단 이사장이 되는데요. 이때 뭐라고 썼냐면 이 호리 가주오 교수에 대해서, 호리는 이 논문 1905년 일본의 다케시마 영토 편입을 통해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결론을 끌어낸 결과 일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고 무시를 당하기도 했다. 호리 교수는 확실히 일본 학계에서 예외적인 존재였다. 호리 교수와는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일본 학자들은 우리가 앞에서 살핀 일련의 문서들을 일본의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한 것이다. 여러분 이 글을 한번 보세요. 아니 그러면 호리 가주오 교수가 당연히 일본에서 독도는 한국 거다라고 논문 썼는데 그 일본에서 찬성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독도 문제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이 정태만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독도가 진짜 우리 거다라고 주장했다가 많은 곤욕을 겪은 분이죠. 근데 이번 논리에 의하면은 한국에서 독도 연구하는 학자가 10명이면은 7명은 독도가 일본 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학자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앞에다가는 독도는 한국 거 한 마디 씁니다. 그런데 왜 한국 건지는 자세히 안 써요. 그 반면에 독도는 일본 거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논리를 살펴봅시다 라고 해가지고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써놔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그 글들을 한국 학자들이 쓴 글을 보면은 독도는 일본 거 맞네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 김학준 이사장 이분도 독도 연구라는 책을 쓸 정도로 독도에 천착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냈을 때 동북아 역사재단 1년에 수백억 개 국고로 받잖아요. 그럼 이 호리가지오 교수 같은 분에게 연구비 제공해가지고 우리 편 들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료 있는 대로만 연구해 주세요. 일본에서 학자들 모아다가, 양심적인 학자들 모아다가 연구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죠. 이 글을 보세요. 호리가지오 교수는 왕따했다라고 썼잖아요.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일본 학자들은 우리가 앞에서 살핀 일련의 문서들을 그러면서 일본 고급파들이 온갖 수단을 써가지고 자기네 거라고 주장하는 건 아주 자세히 써놨죠. 제가 한 번은 경상북도에 초청받아서 공무원 상대에 강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 강연하기 바로
전에 강연한 사람을 보니까 바로 그 서울법대 국제법 교수예요. 독도가 일본 거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아니 이 사람은 독도가 일본 거라고 하는 사람인데 왜 이런 사람을 갖다 경상북도 공무원들이 이 울릉도 독도가 소속되어 있는 경상북도 공무원들이 왜 이런 사람 강의를 듣느냐라고 하니까 당연히 담당자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안 좀 가져와 봐라. 가져와 봤더니 딱 제가 말씀드린 논리. 제일 위에다가는 독도는 한국과 한마디 써놓죠. 그러니까 나머지를 쭉 읽어보면은 독도는 일본 거. 그렇게 구성하는 겁니다. 지금 일본에서 독도 문제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 가자 그러죠? 국제사법재판소 가면 우리가 져요. 왜냐? 한문으로 된 1차 해론 다 우리에게 유리하죠. 그런데 국제사법재판관이 언제 한문 공부해가지고 그 사료들을 봐가지고 독도는 한국보다 하겠어요. 뭐 갖고 하겠습니까? 지금 독도 연구하는 학자들 논문 갖고 하겠죠? 일본 학자들은 일본 거라고 하겠죠? 호리 가지고 여기서 빼놓고는. 그럼 나머지는 한국 학자들은 일본이 그동안 일본 구급파에서 사사카 재단을 비롯해서 도요타 자동차 이런 데서 뭐 낙상대 연구소니 뭐하는 이 뉴라이트 계열의 도노만이 대주잖아요. 그러면 그들뿐만 아니라 이 분야는 뉴라이트뿐만 아니에요. 한국 역사학계 자체가 그렇다 그랬죠. 이들의 돈을 받고 각종 돈을 받고 일본에서 유학하고 한 사람들이 독도는 사실상 일본 거다라고 하는 논문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럼 국제사법재판관 입장에서 여러분이 국제사법재판관이면 누구 편 들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우리 내부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독도를 끝까지 안 그려왔어요. 그래서 독도가 문제가 돼가지고 국회 진술회가 열렸죠. 그래서 국회 진술회가 열려가지고 거기에서 제가 이 동북아 역사지도 대한민국 정부 입장으로 가능하면 큰일 납니다. 라고 하는 입장에 섰고 서울교대에 고구려사 전공했다는 임기환 교수가 지도 제작측 입장에서 섰습니다. 그래서 그때 독도 왜 안 그렸냐라고 하니까 실수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안 따졌죠. 의사 일정은 동북아 역사지도 편찬 사업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1항 동북아 역사지도 편찬 사업에 관한 논의를 상정합니다. 네, 그럼 먼저 이덕일 소장님 자리에서 내용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이덕일입니다. 일단 동북아 역사 지도의 문제점을 갖고 계신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을 보면 총론이 나오는데요. 일단 전반적인 문제점을 보면은 일단 관점의 문제에서 철저하게 일제식민사관하고 중국 동북공정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식민사관과 동북공정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논리가 있는데 이런 논리는 전혀 이제 채택을 안 하고 있다는 점이죠. 임기환 서울교육대학교 사회과 교육과 교수님 자리에서 발표해 주십시오. 네. 동북아 역사지도 편찬위원이며 서울교육대학 교수인 임기환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에 독도 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지적한 대로 이 지도에서 독도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건 저희의 실수입니다. 저희 지도는 GIS 프로그램, 디지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매 지도에 출력의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 저희가 지도가 완성된 게 아니고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지도를 할 때 아마 이 부분이 좀 잘못 잘린 것 같습니다. 보고서 57쪽. 조선현 고구려현이라는 게 나옵니다. 조선현은 조선 프리펙처 해가지고 낭랑 밑에 해놓고 고구려현은 저 고구려 위에 저 작은 글자로 또 고구려현. 한나라의 지배를 받는 듯한 인상을 주는 적이고요. 이 소국인 마하는 한강 유역으로 표기하고 있으면서 이때는 삼국시대인데 삼국시대 백제 신라는 어디도 안 나와요. 그 다음 장수왕 시기를 나타내는 건데
역시 백제 신라 표기가 없습니다. 이거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하는 일제 식민사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보고서 59쪽 기원후 676년 지도입니다. 신라가 우상국을 이미 복속한 이유입니다. 독도가 없습니다. 이 모든 지도에 독도가 없어요. 이거를요, 재단이 팀까지 구성해서 이 의견을 냈는데 어떻게 이런 걸 만드는지. 그리고 우리 외교부 교육부도 답답한 거, 한심한 거 마찬가지. 이걸 다 보고받고도 방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CRS 보고서는 중국의 동북공정 또 일제식민사관을 그대로 노출시킨 보고서를 만든 거예요. 우리 재단이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일이 벌어졌던 것이 2012년 12월에 다 이제 완료가 된 사안입니다. 네, 이제 제 전임의 전임 이사장님, 정재정 이사장님께서 하셨던 일이어서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그 조정식 위원님처럼 지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수용을 하고 있고요. 또 정재정 이사장께서 전임 이사장께서 보고하신 연유라든가 배경이라든가 한 것 잘 그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앞으로 그것을 수정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수정하실 겁니까? 그 문제점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그 역사학계의 논쟁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거와 관계된 다양한 학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네. 균형 잡히게 다시 조치를 하시겠어요? 여러 역사학계 학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그리고 우리 외무부 당국의 또 협조 및 지도를 받아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도뿐만 아니라 온갖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거는 중국의 동북공정 특유에서 만들고 일본 구구파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명실이 상부한 지도였죠. 그래서 결국은 당시에는 국회에 동북아 역사회국 특위가 있었는데요. 이 특위에서 문제제기 해가지고 원래는 그때 폐기했어야 되는데 동북아 재단에서 5개월 동안 수정기한을 부여했어요. 이 자체가 큰 특혜입니다. 그럼 수정기한을 부여했으면은 그 수정기한에 독도 그리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당시 동북아 역사재단 4대 이사장이었던 김호석 이사장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정치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자기가 동북아 역사재단이 식민사학이라고 자꾸 비판받는데 정치학과니까 자기가 직접 책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왜 우리가 이렇게 비판받냐. 그래서 강단사학하고 저 식민사학하고 우리 같이 독립운동가 역사관을 계승하자고 하는 민족사학자들하고 같이 랑랑군, 식민사학자들은 랑랑군이 평양이라고 그러고 저희는 하북성 일대에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하북성에 한번 같이 가자라고 해서 같이 갔어요. 가가지고 쭉 다니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에 이제 그 식사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동북아재단 이런 행사 하지 마시라고. 뭐냐면 다녀보니까 명확하게 나왔지 않냐. 누구 입장에 서가지고 역사 연구하는지. 그러면 동북아 역사재단이 대한민국 국고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세금 내는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예산 집행하면 간단하지 않냐라고 했습니다. 국민 입장에 하면 당연히 저희 입장에 서야 된다 하는 이야기였죠. 그랬더니 나중에 이분이 저희 테이블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독도가 일본 거라고 버젓이 주장하는 사람을 왜 동북아 재단에서 아직도 정리를 못합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독도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독도 끝까지 안 그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데 저 김호섭 이사장이 저 동북아 역사지로 책임자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XX들아, 이분도 그 당시 고량주 한 잔 드셔서 그런지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을 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만드는 지도면 독도는 그려와야 될 거 아니냐. 독도에 점이라도 찍어와야 될 거 아니냐. 이 XX들아,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안 그려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5개월간의 수정기한을 줬는데도 안 그려왔으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이 지도를 폐기 처분하고 또 그 전에 지리학자들에게 이 지도를 검토시켰더니 이거는 점수 줄 뭐도 없을 정도로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폐기 처분하고 47억 중에 10억인가를 이제 환수하게 했는데요. 아마 그 10억 환수 안 했죠. 우리나라 구조 카르텔 보면 뻔해요. 대신에 저희 같이 진짜 한사군이 한반도 북부가 아니라 북한이 아니라 요동에 있었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돈 물어내라고 난리를 쳤지 독도 끝까지 안 그려온 저 사람들 제가 알기로 환수 안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독도를 그려오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안 그려왔으니까 이 지도를 폐기 처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회 보수 진보 할 거 없는 모든 언론이 나서가지고 이 동북아 역사 지도를 옹호해요.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도종환 후보자가 2015년 3월 교육부 산하 동북아 역사재단이 만들던 동북아 역사 지도를 비판한 것은 사이비 역사 이론의 경돌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독도가 한국 거라고 말하면 사이비 역사 이론이라는 거예요. 물론 도종환 이분이 동북아 역사회국 특위에 있을 때는 지금 이제 하려고 하다가 뭐 장관으로 가고 나서는 저 위세에 눌렸는지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식민사가고 손잡아 버렸죠. 그런데 이 지도가 북한은 전부 다 중국 거라는 거고 독도는 일본 거라는 거예요. 그거 비판하면 사이비 역사학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일식이라는 사람, 지난번에 고려강역을 갔다가 고려강역이 압록강, 두만강, 뭐 북쪽에 있었다라고 하는 게 국수주의다라고 주장하는 그 감사원 앞에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보세요. 유사 역사학에 경도된 사람들의 문제는 한 번 그렇게 사고하면 사이비 종교에 빠진 듯 대화나 토론이 안 된다는 것이다. 웃기는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쪽에 계속 요구하는 거는 토론하자는 거예요. 토론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그냥 자기는 카르텔 가지고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선전하는 겁니다. 왜 안 나오냐? 독도가 일본 거라는 근거 대보세요. 그러면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는 근거 대보세요. 고려 강역이 함경도라는 근거 대보세요. 다 빵이에요, 빵. 하니까 안 나오고 요 카르텔에 숨어가지고 독립운동가의 역사관을 계승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유사 역사학이고 사이비 역사학으로 매도하죠. 저는 이 사람들이 용어 만들면 1시간 30분이면 다 찾아요, 유래를. 유사 역사학이란 용어가 어디서 나왔냐? 조선 총독부에서 종교를 관장하는데 둘로 관장합니다. 어떻게 관장하냐면 신교, 일본의 신도 있죠, 신사. 일본의 신교와 기독교와 불교는 종교로 관장해서 총독부 항무국, 지금의 그 교육부나 문화부에서 관장해요. 그런데 천도교나 대종교나 미륵불교, 보천교, 이러한 민족 종교들, 민족의 해방을 꿈꾸는 종교들은 유사 종교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관장하냐면 총독부, 경무국, 지금으로 치면 검찰, 경찰,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는 기관에서 관장하는 거예요. 그 용어 그대로 따다가 총독부에서 민족 해방을 추구하는 그 민족 종교를 유사 종교라고 한 그 프레임을 갖다 그대로 씌워가지고 유사 역사학이라고 독립운동가 역사관을 매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라 언론이 보수 진보할 것 없이 일제히 유사 역사학이란 용어로 독립운동가 역사관을 매도하는 거죠. 한국일보에서 조태성 기자가, 아주 이 조태성 기자분도 이 한겨레 신문에 뭐 노영석, 기run영 기자 못지않게 뭐 이쪽 그 식민사관 옹호에는 뭐 아주 열심히 한 그 기자인데요.
거의 뭐 전면에 걸쳐서 보도를 했는데 여기에 보세요. 식민사학이라는 누명 때문에 50억 원을 들였던 동북아 역사지도 사업과 10년 동안 진행된 하버드 고대 한국 프로젝트가 무산됐다. 이 사람들은 독도가 일본 거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은 다 중국 거라고 해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중국에서 고구려하고 발해를 빼놨다 그랬죠? 자기네 거라고 한다 그랬죠? 다 이 사람들이 논리 적용하는 거예요.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는 건 우리뿐 아니라 제대로 된 학자는 모두 동의한다. 100년 전에 이미 논증이 다 끝났다. 우리 고대사를 해외에 전면적으로 소개하는 사업, 이 하버드 사업이자 이 그렇게 중단된 건 국가적 망신이다. 참 한국은 원래부터 식민지였다라고 하는 거를 광고해야 국가적 망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주장들이 대한민국 초등학생도 하지 못할 주장들이 버젓이 언론들에서 주장하고 있죠. 그다음에 경향신문에 그 조은찬 기자가 뭐라고 했나 보세요. 제목은 국자를 넘어 글로벌 역사로. 항상 이 사람들 뭐 평화, 공존 어쩌고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는 우리가 말하는 평화와 달라요. 최근 고조선의 영토로 둘러싼 한국 상고사 논쟁은 우물안 개구리식의 역사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역사학자들이 만든 동북아 역사 지도를 한국이 부각되지 않았다고 폐기해버린 조치는 정치권의 역사학에 대한 폭거다. 그러면 북한 강역은 전부 다 중국에게 넘겨주고 4세기에도 신라, 백제, 가야는 안 그려놓고 같은 시기에 야마도에는 거의 통일한국이고 독도 끝까지 그려오라고 재심기간 줬는데도 안 그려온 걸 갖다가 보도해야 그거를 대한민국 정부 입장으로 간행해야 정치권이 역사학계에 대접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논리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 기자들이 더 문제인지 학자들이 더 문제인지 참 이해가 안 가요. 이 안정준 바로 이제 이 북한도 낙랑군을 평양에 있었다라고 주장한다고 거짓말로 논문을 썼죠. 경향신문에 쓴 거 한번 보세요. 동북아 역사지도 사업이 공적 대상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낙랑군을 한반도 서북부에 그렸다는 점 때문이다. 이것뿐만 가장 큰 이유는 아니죠. 가장 큰 이유는 끝까지 독도 안 그려온 거죠. 그러니까 독도 문제 얘기하면 자기네가 약하니까 그 점은 빼고 희석화하는 겁니다. 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영어권 국가의 한국 고대사 분야의 성과를 알리기 위해 지원해왔던 하버드대 고대 한국 프로젝트 역시 유사한 과정을 거쳐 중단되었다. 하지만 낙랑군의 위치가 한반도의 서북부였다는 설은 오랜 기간에 걸쳐 검증된 역사학계의 통설이다. 이 말을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요. 이 설은 오랜 기간에 걸쳐 검증된 우리 식민사학계의 통설이다. 조선총독부 통설이다라고 말하면 맞아요. 통설에 따랐다는 이유로 사업이 무산되어 버린 것이다. 동북아 특유의 이러한 막무가내식 활동은 동북아 역사재단뿐만 아니라 학계의 연구 성과를 대중화하려 했던 연구자들의 활동에도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결과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이게 말이냐고요. 막무가내식 활동? 그러면 동북아 특유에서 북한은 전부 다 중국 거라 그러고 한반도 남부는 일본 거라 그러고 독도는 끝까지 일본 거라 그러고 이거를 갖다가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 해야 돼요? 이걸 갖다 대중화하려고 했던 독도는 일본 거라고 하는 걸 대중화하려고 했던 자기네들에게 식민사학에 피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겨레 신문. 이덕일 중심 상고사 열풍에 들이온 정치적 위험성 그러면서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정역사교과서 추진과 함께 이덕일 등이 역사교과서의 상고사 부분을 대거 보완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겨레 강희철 기자가 썼는데요. 마치 제가 박근혜 정권 국정교과서에 앞장섰다고 아주 거의 전면에 걸쳐서 써놨어요. 그런데 저는 친일 독재미와 국정교과서 반대를 위한 길거리 역사특강을 보신강 옆에서 한 사람이에요. 인터넷만 쳐보면 나오는 사실인데 그냥 한국 기자들은
뭐 그런 타져보지 않아요. 그냥 카르텔이기 때문에 총독부만 해. 총독부 역사관은 영원히 우리를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갖다 보도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일 독재미와 국정교과서 반대 위한 길거리 역사 특강한 사람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덕일 등이 역사교과서의 상고사 부분을 해가지고 아주 매도로 하죠. 그래서 제가 한겨레 백기철 편집국장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역사를 연구하는 이덕일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쭉 보냈는데 여러 번 비판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저의 의견을 청취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국정교과서로 반대하는 시민연대 초청으로 보신강 옆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길거리 강연을 했던 사람이고 이 사실은 동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안 해요. 지금 이 역사 논쟁은 총독부 시절부터 있어왔던 겁니다. 조선 총독부 사관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학계 구조 때문에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뿐만 아니라 주위의 여러 사람들이 한겨레 신문에서 지속적으로 조선 총독부 사관을 옹호하면서 그에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학자를 일방적으로 유사 역사학인이 하는 파시즘적 용어로 매도하는 현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의 기본인 반론 청취는 철저하게 생략한 채 마치 조선 총독부 사관을 비판하는 것이 큰 범죄라도 되는 것처럼 거듭 보도하는 현 상황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뭐냐면 이 한겨레 3월 9일자 보도는 사료 가지고 따져보자는 제목을 뽑았는데 저를 비롯해서 조선 총독부 사관을 비판하는 학자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사료 가지고 따져보자는 겁니다. 저는 학사, 석사, 박사로 모두 한국사로 취득했습니다. 또한 학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특정인을 유사 역사학자로 단정할 수 있는 권리를 누가 주었습니까? 역사의 신이 주었습니까? 한겨레 신문이야말로 이런 파시스트적 네이밍에 대해 비판해야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북한의 리지링과 남한의 윤내영과 저를 연결시켜서 보도했는데 80년대 조선 총독부 사관 추종자들, 즉 식민사학자들이 윤내영 교수를 반공법으로 안기부에 신고해서 조사를 받은 일이 연상됩니다. 조선 총독부 사관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려는 의도라고 주위에서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러 학자들이 참여하는 지상논쟁을 요구했어요. 그런 지상논쟁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누가 옳은지를 판단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를 유사 역사학자로 네이밍한 사람들이 지상논쟁에 나오기를 학수고대합니다. 다만 전례에 비추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두 번에 걸쳐서 보도한 만큼의 반론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자들에게 특정인을 비판하는 보도를 하려면 최소한의 반대견에도 청취하는 최소한의 보도 원칙을 지켜주도록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길 드림하고 제 핸드폰 번호를 적어서 보냈어요. 답도 없어요. 주위에서 전부 다 소송하자라고 했는데 소송할 가치도 없다. 언론이냐.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동북아 역사재단 5대 이사장이 된 이번에 김도영 연대 교수자, 고대사 등 유사 역사에 물든 정치권의 압박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견을 전제로 지도위에다 텍스트를 함께 쓰는 조선시대 인문지리서의 방식을 원용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 칼럼은 뭐냐면 동북아 역사지도 사업 재개하겠다라고 아주 과감하게 선언했어요. 그랬다가 동북아 역사재단 해체 시민연대가 만들어져 가지고 동북아 역사재단 앞에 가서 시민들이 시위를 했죠. 그래서 이 나라는 늘 지배층은 나라 팔아먹고 민중이 늘 자기 주장하면서 나라 지킨 역사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연을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정치인들 말에 속지 마세요. 학자들 말에 속지 마세요. 언론인들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슴속에
이 양명학을 주창했던 왕양명이 한 말이 있어요. 양지라고 뭐 좋은 양자에 지식지자인데요. 우리도 인간의 마음속에는 뭔가 옳고 그른지 다 안다는 겁니다. 그걸로 보시면은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정치인들, 학자들, 언론인들 이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의 시각으로 보시면은 독도가 어느 나라 건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은 독도가 일본 것이 아니라 한국 것이라는 거는 우리 게 아닌 일본 태정관 지령에 명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독도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 요 식민사학자들은 독도가 일본 거라고 끊임없이 말장난을 해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북아 역사 지도에서 독도를 점이라도 찍어오라고 5개월간의 수정기한을 줬는데 끝까지 안 찍어 왔습니다. 그거는 독도가 일본 거라는 자기네 신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념이 있으면 일본 가서 돈 받고 해야지 왜 한국 정부 돈 가지고 국민 세금 가지고 하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나가지고 물론 이 방송 보는 분들은 이미 깨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이런 문제가 이 역사 문제가 정권을 휘청휘청하게 한다. 또는 정권이 넘어가고 지키고 하는 핵심 이슈가 된다라고 할 때에 이 나라 정치권들은 와가지고 이 역사를 바로잡는 신용이라도 하지 지금 같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이 나라는 늘 지배층이 팔아먹고 민중이 늘 자기생하면서 나라를 지킨 그 상황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해의 평화로운 우리 섬 독도. 이곳에도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제국주의 야욕에 불타던 일본은 1904년 러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1905년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기 위해 독도를 주인 없는 섬이라며 불법 편입합니다. 그것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고시를 통해 은밀하게. 그런데 과연 일본의 주장대로 독도는 주인 없는 섬이었을까요? 1145년에 발간된 삼국사기를 포함하여 한국의 수많은 옛 문헌과 지도는 독도를 오랜 옛날부터 한국의 영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145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는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합니다. 일본의 기록은 어떨까요? 일본은 1905년 이전에는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일본 문헌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7세기 말 일본은 공식 문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합니다. 1877년 일본 정부 최고 행정기관인 타정관은 일본 전역의 지적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정밀한 조사 끝에 독도가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110년간 숨겨져 있다가 1987년에야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이 타정관 문서는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일본 정부가 공식 확인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던 일본이 말을 바꿔 독도는 원래부터 일본의 고유 영토였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언제는 주인 없는 섬이라더니 이제는 원래부터 자기 땅이었다니. 이처럼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는 일본의 주장을 그 누가 믿겠습니까?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의 첫 희생물이었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카이로, 포츠담 선언 등 전후 처리 과정에서 패전국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쫓겨납니다. 독도도 한국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각서 677호는 독도를 분명한 한국의 행정관할 구역으로 선포합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주권 회복의 상징입니다. 일본을 제외한 그 어떤 나라도 독도가 빼앗겼다가 되찾은 한국 영토임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도가 자기 땅이라는 일본의 억지 주장은 한반도 침탈의 역사를 되풀이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일본이 역사의 진실 앞에 겸허해지길 바랍니다. 독도는 동해의 평화로운 우리 섬으로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